자, 이 부분부터 하나씩 풀어볼까요? 청취자님, 지금 화면이나 인쇄물로 띄워두신 이 PDF 파일 말이죠. 네, 2026년 3월 기준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최신 분석 리포트입니다. 맞습니다. 주가가 연일 롤러코스터를 타는 와중에도 증권사들은 오히려 목표가를 13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계속 올려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지금 당장 이 기업에 투자해도 되는 시점일까? 청취자님들도 이 점이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이 PDF 파일의 1페이지부터 마지막 장까지 순서대로 쭉 넘겨가며 심층 분석을 해볼 텐데요. 네, 철저하게 팩트와 최신 데이터만 바탕으로 그 답을 낱낱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청취자님, 저희와 함께 바로 1페이지 표지부터 보시죠. 이 리포트가 가장 먼저 던지는 숫자가 아주 직관적이에요. 2025년 영업이익 3조 원 돌파, 그리고 수주잔고 37조 2천억 원. 야, 방위산업이라는 그 무거운 중무장대 제조업에서 영업이익 3조 원이라는 건 솔직히 기존 상식을 완전히 깨는 압도적인 숫자잖아요. 그렇죠. 이 숫자가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다음 2페이지와 3페이지에 걸쳐 아주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네, 이 페이지로 한 장 넘겨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회사가 단순한 방산 계약자, 그러니까 그냥 무기 제조사에서 시스템 인티그레이터로 진화했다. SI라고 부르죠. 네, SI요. 그 결과가 3페이지 실적으로 고스란히 이어지는데 2025년 전체 매출이 26조 6천억 원대로 전년 대비 137%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75%가 뛰었어요. 엄청난 성장세죠. 제가 특히 놀란 부분은요. 그 3페이지 중간에 있는 2분기 지상 방산 부문 영업이익률입니다. 31.3%를 달성했다고 나오는데 보통 제조업 마진이 한 자릿수면 선방했다고 하잖아요. 네, 5%에서 8%만 나와도 잘했다고 하죠. 그런데 30%대라뇨. 이건 거의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이나 빅테크에서나 볼 법한 마진율 아닌가요? 아주 예리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흥미로운 사실은 앞서 2페이지에서 언급된 그 시스템 인테그레이터라는 개념이 이 31%라는 경이로운 마진율을 만든 핵심 비결이라는 겁니다. 아, 그 SI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 건가요? 청취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나 들어보죠. 과거 방산기업이 자동차로 치면 타이어나 엔진 부품만 따로 납품하는 하청업체에 가까웠다면요. 네네. 지금 이 기업은 자율주행 시스템, 고성능 엔진, 차량 간 통신 네트워크까지 다 결합된 완성차 전체를 통째로 설계해서 파는 회사가 된 겁니다. 아, 단순히 포신만 파는 게 아니라 그렇죠. 부품 떼어 팔 때랑 전체 시스템을 일괄 통제하는 패키지로 팔 때 이익률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집트나 폴란드, 호주에 수출할 때 K9이나 천무 하드웨어만 주는 게 아니라 그걸 통제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까지 일괄 제공하면서 완벽하게 체질이 바뀐 겁니다. 하청 부품사가 아니라 생태계를 파는 완성차 기업이 되었다. 확 와닿네요. 그럼 3페이지 우측에 있는 저 재무 건전성 그래프도 자연스럽게 설명이 됩니다. 네, 순차입금 비율 추이 그래프 말씀이시죠? 맞아요. 3분기에 39%였던 순차입금 비율이 4분기 들어서 27%로 급격히 떨어졌단 말이죠. 고마진 패키지 수출로 현금이 막 쏟아져 들어오니까 빚을 다 갚고도 고간이 넘쳐난다는 뜻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재무 구조가 탄탄해졌다는 건 미래를 위한 투자 여력이 엄청나게 커졌다는 뜻이고요. 자연스럽게 4페이지로 시선을 옮겨보시면 이 현금으로 어떤 성장 궤도를 그릴지가 나옵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20에서 25%의 구조적 고성장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있네요. 네, 매년 20% 이상 성장한다는 건 제조업에선 정말 무서운 속도입니다. 그런데 4페이지 중간에 보면요. 2025년 4분기에 지상방산 부문에서 약 950억 원의 일회성 비용이 선제적으로 반영되었다. 이런 대목이 있어요. 시장에서는 이걸 단기 노이즈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거의 1,000억 원 가까운 비용이 한 번에 나간 거니까 어닝 쇼크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보통 기업이 이런 큰 비용을 미리 털어내는 건 빅베스 전략처럼 아예 불확실성을 없애버리겠다는 자신감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단기적인 장부상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향후 발생할 잠재 리스크를 미리 털어낸 아주 영리한 행보입니다. 2026년 이후 실질적인 이익 창출력을 극대화하려는 거죠. 내년부터는 홀가분하게 이익만 내겠다. 네, 게다가 4페이지 하단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보시면요. 그동안 폴란드라는 특정 국가에 좀 의존했던 리스크가 완벽히 해소되고 있습니다.
이집트 K9 물량이 40에서 50% 본격 공급되기 시작하고요. 호주 레드백 장갑차랑 노르웨이 천모 물량도 가세하고 있네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특정 국가의 정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이익이 방어되는 구조적 안전판이 마련된 겁니다. 수출국 다변화로 실적 안정성까지 잡았다. 자, 그 연장선에서 청취자님 5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여기 국가 단위 전장 플랫폼이라는 그림이 있는데 이 회사의 야심이 시각적으로 확 느껴집니다. 단순히 하드웨어 박스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핵심 그림이죠. 주 인프라랑 통신망까지 하나의 큰 판으로 싹 다 연결되어 있어요. 글로벌 시장에서 대포 잘 만드는 회사는 많습니다. 하지만 그룹 계열사를 총동원해서 하나오션이 함정을, 하나시스템이 레이더망을, 에어로스페이스가 무기와 엔진을, 그리고 위성통신망까지 국가 전력망 전체를 턴키로 일괄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의 극소수입니다. 진입장벽 자체가 다르군요. 네. 이 극도로 높은 진입장벽이 바로 이 기업의 가장 강력한 해자이자 투자 포인트입니다. 우주와 바다까지 아우르는 거대한 그림, 이걸 머릿속에 담아두고 6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무대가 드디어 세계 최대 방산 시장인 미국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촉매제가 등장하는 구간이죠. 하나오션과 시너지를 내면서 미국 필리 조선소를 1억 달러에 인수 완료했고 연간 20척 규모로 확대하려고 무려 50억 달러 추가 투자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하복 AI라는 소프트웨어 기업과 협력해서 미 해군 무인 수상정, 그리고 USV 프로그램 공략 내용도 있죠. 네, 수십억 달러 규모라고 적혀 있네요. 여기서 6페이지 본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MSGS-AG, 그러니까 미국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가 언급되는데요. 자, 청취자님, 이 부분에서 저희는 어떤 정치적 견해나 특정 행정부를 지지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고지해드립니다. 철저하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비즈니스 관점에서만 분석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원문 자료에 포함된 정책적 발언들이 실제 비즈니스 기회나 시장 촉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팩트만 보는 거죠. 네, 팩트는 이렇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국방 예산을 쓰지만 본토 조선업 인프라와 공급망은 상당히 약화되어 있습니다. 배를 고치고 만들 시설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 빈틈을 파고들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앞서 1페이지부터 3페이지에서 확인한 지상방산의 그 막대한 현금 창출력, 그 캐시카우를 무기로 진입장벽이 가장 높은 미국 본토 해양시장에 안착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에서 압도적인 마진으로 번 돈을 가장 거대하지만 공급망이 취약해진 미국 시장 선점에 쏟아붓고 있다. 비즈니스 논리로 아주 타당합니다. 자, 이제 이 리포트의 하이라이트 구간입니다.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빠른 호흡으로 가볼 텐데요. 미래전장의 게임 체인저와 뉴스페이스 기술이 등장하죠. 7페이지를 보면 2026년부터 대한민국 독자 전투기 KF-21 엔진 양산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그 아래에 있는 GTF 상용 엔진 사업이에요. 아, 그동안 아픈 손가락이었던 부분이죠? 네, 만년 적자였는데 2025년 3분기에 160억 원 충당금이 환입되면서 영업이익 15억 원 흑자 전환을 했다고 나옵니다. 아니, 방산기업 리포트에서 민한기 상용 엔진 흑자 전환이 왜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건가요? 방위산업 특유의 사이클 변동성 때문입니다. 전쟁 위협이나 국방 예산에 따라 실적이 출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평화시대가 오면 무기 수출은 줄어들 테니까요. 그런데 일반 민간 항공기 엔진 사업은 다릅니다. 한 번 납품하고 끝이 아니라 수십 년간 부품을 교체하고 수리하는 MRO, 즉 애프터마켓 수익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이 민항기 MRO가 흑자로 돌아섰다는 건 방산 사이클이 꺾여도 회사를 받쳐줄 강력한 방패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아, 무한 확장이 가능한 상업 비즈니스로 방산의 변동성을 완벽하게 해칭하는 거군요. 정말 영리하네요. 자, 8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사우디 방산 전시회에서 공개된 LPGW 배회형 정밀 유도 무기와 PGM 3.0 스마트 탄약이 나오고요. 네, 이어서 9페이지에는 3천억 원 규모 유상증자로 미국의 GASI와 단거리 이착륙 무인기 GESTO를 공동 개발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전문 용어들이 많은데 이게 왜 중요한 건가요? 쉽게 말해 LPGW는 자폭 드론이고 PGM 3.0은 스스로 궤도를 수정하는 스마트 탄약입니다. GSTO는 활주로가 파괴돼도 이착륙하는 최첨단 무인기고요.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묶여서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더 이상 재래식 무기 시대가 아니라는 거군요. 네, 하나가 기존 하드웨어 중심에서 AI 기반 자율 교전망과 무인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밸류체인을 완전히 업그레이드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진화했다. 그런데 10페이지를 보면 시선이 아예 우주로 가버립니다. 2026 3분기 누리호 5차 발사, 차세대 발사체, 체계 종합기업 명시. 우주 발사체는 아직 돈 먹는 하마 아닌가요? 기존 방산 밸류체인이랑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5페이지에서 봤던 국가단위 전장 플랫폼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바로 우주입니다. 미래 전쟁은 우주 위성이 적을 파악해서 지상의 무인기와 자주포의 실시간 데이터를 쏘아주는 네트워크전이거든요. 아, 독자적인 데이터 네트워크망을 구축하려면 로켓을 직접 쏠 줄 알아야 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군사위성, 통신위성을 내 마음대로 궤도에 올려서 완벽한 톡자망을 갖추는 거죠. 상업우주 비즈니스와 방산이 결합하면서 지정학적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구조적 프리미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주 인프라가 단순한 폐마가 아니라 펀더멘털의 확장이네요. 증권사들이 프리미엄을 주는 이유가 납득이 갑니다. 자, 이제 가장 본질적인 질문, 밸류에이션 평가로 넘어가 보죠.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 구간입니다. 중요한 수급 데이터가 나옵니다. 이 11페이지 보시면 강력한 촉매제죠. 국민연금이 지분 7.92%를 확보하며 2대 주주가 됐는데 투자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로 전환했어요. 지배구조 개선이나 주주 환원에 적극 목소리를 내겠다는 뜻이죠. 게다가 한환을 미래투자 11조 원 집행에 배당금 최소 3,500원 유지 보장까지 공시했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를 보면 로키드 마틴 같은 글로벌 피어와 비교해서 타겟 PER 32배 적용, 대심증권은 12만 8천 원, LS증권은 목표가를 152만 원까지 상향했습니다. 13페이지에선 일각에서 우려하던 폴란드 의존도 리스크가 루마니아 공장 현지 생산으로 완화되고 있다는 점도 짚어주고 있죠. 네, 리스크 통제까지 완벽합니다. 자, 전문가님, 이제 14페이지 결론을 마주할 시간인데요. 이건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까지 본 데이터를 종합했을 때 현 시점에서 이 기업의 투자 가치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단기적인 어닝 쇼크 같은 노이즈나 주가 롤러코스터 현상은 앞으로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펀더멘털을 보십시오. 37조 2천억 원이라는 압도적 수주 잔고는 흔들리지 않는 5년치 일감입니다. 네, 엄청난 물량이죠. 게다가 서방 방위 산업의 고질적 문제인 공급망 병목을 극복하기 위해 자생적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해냈습니다. 국민연금의 밸류업 압박과 현지 생산을 통한 리스크 통제까지 감안하면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올리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숫자가 증명하고 있다는 거군요. 네, 장기적인 이익 성장 궤도가 글로벌 탑티어 수준으로 재평가, 즉 리데이팅되는 구간에 진입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청취자님, 오늘 저희가 이 PDF 자료를 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함께 짚어가며 2026년 3월 최신 데이터를 철저히 해부해봤습니다. 영업이익률 30%대라는 경이로운 마진, 진입장벽의 끝판왕인 미국 본토 해양시장 진출, 그리고 우주 발사체와 AI 무인기까지 무한히 확장되는 포트폴리오죠. 네, 시장의 그 시끄러운 노이즈 속에서 진짜 펀더멘탈을 가려내는데 오늘 이번 심층 분석이 청취자님께 확실한 길잡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분석을 바탕으로 한 가지 생각할 거리를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과거 방산기업의 가치는 오직 국제적 갈등과 무기 수출에만 묶여 있었죠. PER의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네, 지정학적 리스크에 갇혀 있었죠. 하지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처럼 민간 우주 발사 인프라와 AI 기반 소프트웨어 매출 비중이 극단적으로 커지는 시점이 온다면 우리는 이 기업을 언제까지 전통적인 방위산업주로만 봐야 할까요? 아니면 무한한 멀티플이 호용되는 글로벌 우주 빅테크 기업으로 재평가해야 할까요? 포탄을 파는 기업에서 우주 인프라와 AI 플랫폼을 파는 기업으로의 전환, 그 거대한 변곡점이 바로 지금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스스로 한번 깊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